취업은 해야 하는데 어느 회사엔 손버릇 더러운 사람들이 많대 하는 말들을 들으면 일단 입사 지원조차도 꺼려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이야 꿈도 못 꿀 일이었지만 제가 대학교 다닐 적만 해도 이건 상당히 중요한 요소였어요. 신기하게도 제가 취업할 적에는 또 저런 게 엄청 죄악시하는 분위기였지만 제가 대학교 다니며 알바할 때까지만 해도 저런 거에 대해선 입도 뻥끗 못했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막 평소에 할 말도 못하는 그런 성격이라거나 한 건 또 아니었는데요. 알바할 때 같이 일하던 언니들이 혼나는 걸 보고 있으면 감히 항의할 마음이 쏙 들어가는 게 현실이었어요. 정규직으로 제대로 취업한 저 언니도 취급이 저 따위인데 겨우 알바인 저 따위가 뭐라고 말대답을 했을까요? 그래서 그런가 몇 달 동안이나 알바를 했던 것 치고는 그 언니랑 그다지 친해지지도 못했던 것 같고 애당초 대놓고 그런 상황을 조성했었어요. 엄한 놈 옆에 있다가 같이 벼락 맞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저랑 그 언니 관계가 딱 그 짝이었다니까요. 저는 멀리서 과장님이 보여서 인사한 것뿐인데 하필 과장님 앞에서 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언니가 고개를 팍 숙이고 있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요. 괜히 인사 한 번 했다가 도매금으로 같이 끌려가서 옆에 나란히 서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는 일이 많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진짜 그런 상황이라고 한들 정말로 인사 한 번 제대로 했다고 불러다 놓고 정규직이랑 알바를 나란히 혼내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말로만 하던 갈굼에서 손가락으로 사람 이마를 기분 나쁘게 밀치는 걸로 바뀌었죠. 그 언니 고개가 넘어질 정도로 밀리는 걸 보고 있으면 그게 단순히 기분 나쁘다 수준에서 끝날 정도의 갈굼이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저의 경우엔 어쩌면 그때 당시엔 제가 하도 위축되어 있었던지라 인사를 해도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고개를 숙이던 때여서 그냥 넘어갔었는지도 모르죠. 어쨌거나 막상 그때는 오히려 과장님의 지나가라는 손짓에 저한텐 아무런 일도 없었는데 나중엔 별다른 일이 없는데도 그 과장님이 저를 부르곤 하셨어요. 어차피 저야 쓰레기 치우고 시키는 것 하는 자빌하라고 뽑힌 알바였으니 아무리 사소한 심부름이라도 해야 하는 게 맞는데요. 문제는 저를 부르신 과장님이 저를 불러다 놓고 아무것도 안 시킨다는 거였어요. 얼핏 생각하면 그냥 시간 때우고 좋지 않느냐고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제 옆에는 세트처럼 그 언니가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었다는 게 문제였죠. 물론 회사에서의 갈굼은 학교에서처럼 단순히 고개 숙이고 잘못했다는 말만으로 끝나지를 않잖아요. 뭐 그게 기본 자세인 건 맞지만 결국 그 언니 입에서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나올 때까지 온갖 가지 욕설들과 꿀밤이 날아들었어요. 간혹가다 꿀밤이 싸대기 비슷한 방식으로 날아들기도 했지만 이미 머릿속은 맹렬히 회전 중인 그 언니는 그런 것에 제대로 된 반응도 못하고 있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그 과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다는 건 아니었어요. 어차피 바쁜 시기에 몇 달이라고 잘릴 알바가 뭐 그렇게 잘못할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시키는 간단한 업무도 못할 정도의 모질이는 또 아니었어요. 물론 그 언니가 맡고 있는 업무 중 일부라도 맡게 된다면 저도 그 언니 이상으로 혼나고 있을지는 또 몰랐죠. 잘 모르는 일이라도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으면 대화의 맥락이 좀 잡혀야 하는데 과장님과 그 언니 사이의 대화에서는 맥락을 짐작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런 잘못을 한 것도 없고 과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지도 않았건만 거기 서 있으면 제 고개도 아무런 이유 없이 점점 내려가곤 했었어요. 정말 잘못을 해서 혼나고 있던 그 언니처럼요. 뭐 차라리 고개라도 숙이고 있으면 그 언니가 혼나는 걸 보지 않을 수 있어서 더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제가 잘못한 게 없다지만 혼나고 있는 사람 옆에서 당당히 고개 들고 서 있을 만큼의 철면피는 아니었거든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제가 이 정도인데 정말 혼날 거리가 즐비한 그 언니의 심정은 아마 더 처참했었겠죠. 아무리 저랑 친하지 않다지만 일기 알바 앞에서 쌍욕을 들어먹으며 일체의 반항도 못한 거잖아요. 그 과장님도 그런 걸 노리고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툭하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저를 불러다가 가만히 세워두셨어요. 당연히 그 옆엔 그 언니가 세상 무너질 것만 같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요. 여기까지만 해도 저랑 그 언니가 친해지기란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이때까지는 그나마 지나가면서 인사 정도는 했었어요. 그 언니도 과장님이 어떤 의도로 저를 불렀는지는 알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사람이면 익히 짐작되는 부분이긴 하지만요. 근데 이건 일부러 과장님이 시켰는지 그때 말을 꺼낸 대리님이 장난친 건지는 모르는 일인데요. 하필 그 과장님이랑 언니가 둘 다 자리를 비웠을 때 그 부서 대리님이 저한테 탕비실 정리를 시키더라고요. 탕비실 정리도 제가 해야 하는 일인 건 맞는 일이지만 그건 점심시간 같이 사무실에 직원들이 없는 틈에 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업무 시간에는 외부 손님 오셨을 때 직원분들이 탕비실을 자주 이용했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저한테 탕비실 정리를 시켰다는 건 지금은 탕비실이 비어있다는 말이잖아요. 저도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탕비실 문을 열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거라면 탕비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는 거죠. 아무래도 그 사무실은 알바가 명랑하게 돌아다니기에 그리 좋은 환경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랬으니 빗자루질 한번 하는 것도 청소를 빨리 끝내는 것보단
다른 사람들 신경 거슬리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했었어요. 그랬으니 누가 말하지 않았다지만 당연히 탕비실엔 사람이 없겠거니 생각했다지만 문을 벌컥 열어젖 친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어요. 물론 탕비실 문을 한 뼘도 채 열기도 전에 뭔가 잘못되었다는 건 알 수 있었지만요. 탕비실 아니었는데도 과장님은 무척이나 숨을 죽이고 그 언니를 혼내고 있었어요. 저도 그 장면을 봤으면 재빨리 문을 닫았어야 했는데 엎어봐 하는 순간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그 언니가 정말로 무슨 큰 잘못을 한 것인지 과장님이 구둣발로 그 언니를 조인트 까고 있었고 손바닥으론 그 언니 머리통을 사정없이 내리치고 있었어요. 하도 정신없이 손을 휘두르다 보니 그 언니 머리에 맞기도 했지만 뺨도 수차례 후려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딱 여기까지만 보고 황급히 문을 닫아버렸고요. 물론 황급히 닫았다지만 어차피 얼마 열지도 않았었고 닫히기 직전에는 문고리를 돌린 상태에서 천천히 닫았었어요. 일단 제가 보지 말아야 하는 장면이었던 건 본능적으로 알 수 있어서 저도 모르게 조용히 문을 닫았던 것 같았어요. 문제는 문을 닫기 직전에 그 언니랑 눈이 마주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그 좁은 문틈으로 누가 누군지 제대로 보지도 못했겠지만 그래도 느낌이 왠지 언니가 저를 알아본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죠. 물론 그 와중에도 머리통 쥐어박히느라 골이 흔들렸겠지만요. 대리님은 이런 상황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저한테 그딴 심부름을 시킨 거였어요. 물론 그렇다고 한들 제가 그 대리님께 따지지도 못했지만요. 정말 대리님이 저한테 심술이 나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런 행동조차도 과장님의 지시를 받고 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당시 그 대리님이랑은 정말 접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대리님은 저한테 이거저거 시키느니 그냥 자기가 다 처리해버리는 스타일이었어요. 그게 업무가 되었던 쓰레기통 비우는 잡무가 되었든요. 그랬던 사람이 뜬금없이 탕비실을 치우란 말을 저한테 했다는 것도 이상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탕비실 문을 닫는 와중에 들었던 말이 벽을 짚으라는 말이었어요. 사람을 구둣발로 걷어차고 손찌검까지 하는 상황에서 벽을 짚으란 말이 평범하게 들리지 않았었어요. 당시엔 재수학원 생활 끝낸 지 몇 달도 채 되지 않았던 시기여서 더 그랬는데요. 저는 그 언니가 도무지 과장님의 지시에 불응하는 모습이 상상되지 않았어요. 그 회사도 당연히 직원 간 가혹행위는 금지되어 있었지만 당연하게도 탕비실에는 얼마든지 회초리 대용으로 쓰일만한 나무 막대들이 즐비했어요. 근데 혼내키던 사람에게 벽을 짚으라는 말은 하나의 이유밖에는 떠오르지 않았죠. 문을 잘 닫아서인지 그날 그 언니가 입고 왔던 옷이 소음을 잘 흡수해서인지 탕비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밖으로 들려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탕비실을 나선 그 언니의 걸음걸이가 이상하다거나 하지도 않았고요. 물론 와중에 뺨을 잘못 맞았는지 조금 부어 보이기는 했지만 이내 저에게도 심부름들이 몰려서 신경 쓰지 못했었고요. 이후로 딱히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았어요. 저에게 해코지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평소엔 인사를 하면 받아주던 그 언니가 더 이상 저를 본체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저대로 그때 저랑 눈이 마주쳤을 수 있었다는 생각에 더 이상 그 언니한테 인사도 하지 않았어요. 이래놓고 제가 그 언니랑 친해지기는 힘들잖아요. 그 과장님 의도대로 된 거죠 뭐. 이런 회사였으니 정규직이라지만 고졸 사원이었던 그 언니가 회사 그만둔 건 지금 생각해도 잘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후로 재수학원 등록한다는 말을 전해 듣곤 기겁을 하기는 했지만요. 설사 제가 그 소식을 미리 전해 듣고 그 언니랑 친한 상태였다고 한들 그 언니가 재수학원에 등록하는 걸 말리지는 못했을 거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당시엔 동강 프리패스 같은 건 당연히 없던 시기여서 결국 대학교 가려면 재수학원엔 등록해야 했을 테니까요.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체크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